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7일이고요. 이호석의 아이디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어제 이제 고용지표가 발표됐어요.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이고, 고용지표 말고도 몇 가지 지표들이 더 나왔는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고용지표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내용을 좀 정리하려고 하고요. 뒤에 배경은 제가 며칠 전에 갔었던 뉴욕에서 뉴저지를 보고 있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자유의 여신상도 보이는 그곳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지표가 발표됐고요. 42만 8천 명, 예상은 40만 명이었습니다. 예상보다 견고하게 계속해서 40만 명대 증가가 일어나고 있는데, 특징적인 것들 몇 가지 중심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자 수가 이렇게 40만 명 증가했다, 이거는 오케이인데 산업별로 어떻게 증가되는지도 보는 것이 좀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 내용을 좀 볼까요? 지난 12개월 동안의 변화입니다. 주로 레저나 하스피탈리티 이런 쪽으로 이제 고용이 많이 늘어났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전문 직군에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징적인 것이 이제 이번 달이고 지난 1년이고요. 이번 달이거든요. 그럼 차이점이 이제 레저나 이쪽에서는 계속 늘어났고요. 전문 직군보다는 매뉴팩처링과 트랜스포테이션 쪽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구나라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업률을 보면요. 실업률은 3.6%로 예상보다 조금 올라갔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실업률이 올라간 섹터가 고졸 이하의 직군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이쪽에서는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실업률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잠깐만, 고용자 수는 예상보다 더 늘어났다고 하면서 실업률은 예상보다 별로 안 좋았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제 분모에 들어가는 경제활동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의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최근에 계속 이게 올라왔다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잖아요. 사람들이 일을 안 해, 일을 라고 하다가 최근에는 좀 일을 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것은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조금 줄어들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줄어들었나도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참가율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이제 아시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아시아계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백인들이 이제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또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고용 관련된 지표는 글쎄요,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보다 보니까 조금 인상적인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소비자 신용인데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녹색이 예상치고 빨간색이 실제치인데, 이례적으로 지금 빨간색이 높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 신용이 예상보다 많이 늘었다라는 건데, 그게 왜 늘었냐? 소비자 신용이라고 하면은 자동차 일부, 신용카드, 학자금 대출 등등 여러 가지들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지표인데, 옛날에 많이 들어봤던 건데, 리볼빙 아시죠? 신용카드 회사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컨슈머 크레딧이 솟구쳤는데,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솟구쳤어요. 그래서 카드 밸런스가 점프했다 그래가지고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어났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제가 지금 이거는 바로 해석하기보다는 저도 주말 동안에 고민하고 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지만, 글쎄요, 현재 써놨던 돈인데 미국민들이 모기지 금리가 올라서든지 아니면 실업이 어떻게 됐든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용이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것은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이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어젯밤에 이제 이분 이름은 이제 레리 서머스라는 분입니다. 전에 하버드 대학 교수님을 하고 계시고, 전에 미국 재무부 장관, 국가경제위원회 의장도 맡았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제 하셨던 말이 인상적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리세션이 보통 4% 이상이고 실업률이 4% 이상일 경우에는 2년 안에 리세션이 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분은 사실 지난 2년 동안에 코로나 끝나고 나서 굉장히 시장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과 평가와 조언을 해주셨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리 서머스가 하는 얘기는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내려가는 속도가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경착륙이지 연착륙은 없다. 리세션은 2년 안에는 온다. 그냥 2년 안에는 온다는 거예요. 2년 안에.
언제 오는지가 이제 중요하긴 한데, 아무튼 이분이 또 한 말씀 해주셔가지고 말씀 전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고차 가격이 어제 나왔는데, 중고차 가격이 석 달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지금 미국에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최근에 할인을 해주는 곳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미국에 계신 분들도. 이건 좀 의미 있는 숫자인 것 같아요. 지난 7월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6.4% 하락했고, 지금 하락한 모습 보이죠? 그러나 여전히 워낙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전기 대비로는 14% 상승한 수준이다. 그리고 판매도 13% 감소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다니까 보니까 이제는 진짜 안 사는 사람들도 늘어나는구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제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지표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과연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물가 전망과 관련돼서는 8에서 8.1% 수준이 좀 많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예상하는 예상 수치는 지금 8.1 정도로 낮아질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발 좀 이게 물가 좀 낮아져가지고 중고차 가격도 낮아졌다고 하니 이게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도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변동성 지표인데요. 채권은 변동성이 최근에 어쨌든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율은 올라가고 있고요. 주식은 글쎄요, 그냥 똔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주식은 여전히 우리가 지금 시장에 느끼는 감정에 비해서 변동성 지수는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 볼까요? 금리는 지금 2년물 금리는 꼼짝 못하도록 막아놓은 상황에서 10년물 금리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벌써 3.12%까지 어제도 미국 채권 금리, 특히나 장기물 금리는 많이 올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미국에서 급하게 보여드리면서 차트를 보여드렸었는데, 나스닥이 좀 주봉을 중심으로 보면 어디가 하락할지 모르겠다,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벌써 1주, 2주, 3주, 4주, 5주 동안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차트만 보고는 지금 어디가 바닥인지 알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환경인 것 같긴 해요. 그러나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좌절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도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견고하게 지금 바닥을 다지면서 지금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익 전망치가 더 많이 빠지지 않는 나라들이 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좀 포함된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연초부터 크게 조정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올라가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 수준에서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도 또 한번 폭탄이 하나 떨어졌는데 언더아머가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25% 정도 하락했는데 이게 참 안타깝다고 느껴지는 게 11월 말부터 시작해서 벌써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그 와중에 또 25%가 빠진다는 거죠. 지금 요즘에 이제 시장의 분위기에서 실적이 잘 안 나오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근데 이제 좀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은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뭐 급락한 종목들이 있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안 좋았는데 에너지 관련된 주식들하고 그리고 헬스케어 쪽만 올랐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보니까 아마존이 역시나 실적 발표하고 나서 급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그리고 핀테크 관련된 주식들, 상대적으로 에너지 관련된 주식들은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은행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하나 이제 핀비지에 보면은 제가 이제 좀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실적 발표 당일날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14% 하락했고요. 테슬라는 3% 상승, 그리고 퀄컴이 9% 상승했고요. AMD도 9%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던, 그나마 선방했던 기업들이 여기 있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 잘 나왔죠. 그리고 페이스북 선방했다고 하면서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페이팔 10% 상승. 그러니까 지금 실적 발표 당일날 주가 흐름을 체크해 보시는데 이 자료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당일날 주가의 흐름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이제 다음 실적 나올 때까지는 그런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연일 지금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고 지금 35,000불까지 내려왔으니까 7만 불에서 거의 반토막이 지금 나 있는 상황이고요. 비트코인도 여전히 좋지 않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이제 사실 비트코인하고 나스닥하고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전에는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이랑 나스닥의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이미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 오르면 나스닥도 오르고 나스닥 빠지면 비트코인도 빠지고, 근데 변동성은 더 이제 비트코인 더 큰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시장 내용 좀 정리를 했고요. 주말 동안에도 저도 좀 더 고민해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